자, 오늘 영상은 클리닝 영상입니다. 캠핑카는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이죠. 이런 공간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위에 침상을 만들고 한다 해도 안쪽에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야 속이 편하지 않겠어요? 이런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시기에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클리닝을 하면 굉장한 때국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내 내장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곳에도 더러운 때가 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안전벨트 때 자국이라든지 이런 어디서 묻었는지 알 수 없는 때들, 이런 커피 흘린 이런 자국들, 그리고 천장에서 나는 담배 냄새까지 오늘 모든 걸 영상 하나로 작업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셔도 제가 알려드릴 클리닝에 대한 각종 팁들의 절반 이상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시트부터 하겠습니다. 시트는 그냥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런데 얼룩덜룩한 게 보이시죠? 요거는 클리닝을 하고 나면 딱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밑부분 회색 말고 약간 거뭇거뭇한 거 있죠. 틈 사이에 박혀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뗍니다. 요런 것들을 싹 빼줄게요. 작업하는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 필요하고요. 자, 이런 대야에 인테리어 브러쉬 하나 준비하시고요. 찬물 좀 섞으시고 베이킹소다 2스푼,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부어줍니다. 찬물에는 저게 잘 안 녹으니까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최대한 따뜻하게, 따뜻한 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날도 추운데 따뜻한 물로 손도 녹이면서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이게 뭐 통풍 시트나 열선 같은데 물이 들어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면서 바로바로 문질러서 물기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닦으실 때는 너무 힘줘서 빡빡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빡빡한다고 빨리 닦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설렁설렁 그렇게 닦으시면 어느 순간 뿅 하고 닦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좀 보이시죠? 이게 시트라는 게 전체적으로 때가 타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갑다 하는데 클리닝을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더러운 애였구나, 이놈이 원래 색상이었구나, 이놈은 뭐지?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앉아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작업은 열선 시트든 통풍 시트든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솔로 작업을 하시고 한 손으로는 수건을 들고 물기가 안으로 스며들기 전에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기랑 위에는 좀 더 심할 것 같네요. 위에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도 작업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문질러 주시면 돼요. 수건이 굉장히 더러워지죠. 은근히 때꼬작물이 많이 끼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테이프 뜯어서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작업을 하면 이렇게 원래의 색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작업하실 때는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게 확실히 작업이 잘 됩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넣으시고요. 혹시 실내 클리닝이나 샵을 하시는 분들은 PB를 한 10% 정도 섞어주시면 작업이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리닝을 마쳤습니다. 요 틈 사이 낀 때들이 아까랑 다르게 거의 안 보이죠? 깨끗하죠? 이 상태로 클리닝 끝마치셔도 되고, 여기다가 뭐 가죽 보호제 있죠? 뭐 그런 것도 한번 발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쓰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세척이 끝난 다음에 이런 바세린 있죠? 이런 거를 바르셔도 되고요. 요런 걸 바릅니다. 칸가루에서 나온 밍크 오일이라고 가죽이나 구두에 바르는 가죽 영양 크림, 요런 걸 바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거는 판매를 안 해요. 단종이 됐어요. 단종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거 엄청 옛날에 사는 건데, 요거랑 비슷한 게 금강제화에서 나오는 요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밍크 오일. 그거 쓰시면 거의 성능 비슷할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발라줄게요. 일반 우리 왁스 바르듯이 그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바세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바세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약간 그런 질감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 왁스 바를 때 빵 어플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면 그것도 닦아내는데 힘들고, 많이 발라봤자 일정 부분 다 닦아내야 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얇게 펴 바르시는 게 포인트란 포인트죠. 요런 빵패드의 단점이 요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기 근육이 아파요. 흔히 말하는 딸근이라고 한 딸근. 여기 근육이 아픕니다. 좀 불편하네요. 오늘은 클리닝 작업을 많이 할 거라서 광택 패드 하나 희생을 할게요. 패드는 헥사 패드 마무리용, 그리고 요 팔리싱 핸들,
우리 손으로 광택 낼 때 그걸 쓰는 이런 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하시면 작업을 많이 해도 그 손에 그 딸근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작업이 좀 빠르기도 합니다. 됐고요. 이렇게 시트 클리닝과 코팅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동안 시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우리가 탈거했던 이런 애들 있죠. 얘들 클리닝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내장재 같은 경우는 시트랑 다르게 뭔가 물을 많이 써도 얘가 물을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그런 재질이 아니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집에 많이 있는 이런 수세미 있죠. 이런 수세미를 쓰셔야 됩니다. 약간 뜨개질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수세미, 철수세미나 우리 스카치 이런 청수세미 있죠.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얘들은 스크래치 엄청 많이 만듭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이게 작업이 좀 편합니다. 곡면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하시는 게 좀 더 빨라요. 플라스틱은 그냥 닦으면 다 깨끗해집니다. 물티슈로 하셔도 되고 뭐 뜯은 김에 이런 걸로 한번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저런 걸 흘리면 그때그때 바로 닦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측면에 보니까 좀 끓긴 자국이 있습니다. 이거 히팅건으로 살짝 색상만 살짝 살릴게요. 근데 히팅건 작업할 때 너무 오래 작업하시면 플라스틱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일반 분이라면 그냥 작업을 안 하시고 그냥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히팅건을 쓰실 때는 너무 가까이 확 갖다 대시면 순간적으로 저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멀리서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씩 색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만 조금 지울게요. 근데 히팅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요 밑에 쪽에 약간 동그랗게 색깔이 약간 변한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작업은 아니에요. 정 내가 너무 보기 싫다 그럴 경우에 살짝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플라스틱 클리닝 요까지 끝내고 위에 뭔가 더 바르고 싶다 그럼 뭐 레저왁스 있죠. 뭐 그런 거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거 바르셔도 됩니다. 시네츠 실리콘, 여기 이영재 광택 코팅제라 돼 있죠. 요거 물로 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물에 조금 희석해서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전 너무 번들번들한 게 싫어서 요거 물에 한 절반 정도 희석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희석 비율은 정해진 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유 같은 느낌이죠. 이런 거 좀 보관하실 때 혹시 집에 애기 있는 집이나 강아지 있는 집들은 이런 거 보관 잘 하셔야 돼요. 완전 우유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혹시 마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이게 레저왁스처럼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 엔진룸 클리닝하고 코팅제 바를 때 뭐 저런 거 쓰셔도 돼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하나 사놓으시면 두루두루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어지간하면 다 깨끗해져요. 자,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C필러인가요? B필러인가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조합으로 어지간하면 다 깨끗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검은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검은 거 요런 거를 탈가다 보면 요런 검은 게 묻습니다. 이게 어디서 묻는 거냐면 요런 고무들 있죠. 고무가 이렇게 체결돼 있죠. 요 체결되어 있는 고무 틈 사이로 뭐 빗물이나 그런 게 들어오지 말라고 요런 검정색 부티를 발라 놓습니다. 물론 없는 차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재질이 플라스틱에 묻으면 그냥 물로만 세척해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 이건 어떻게 세척하느냐? 자, 저런 거 지울 때는 이런 등이나 경유로 지우시면 굉장히 빠르게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걸 구하기가 힘드시면 약국 가시면 소독용 에탄올이 있어요. 그런 걸로도 작업은 가능하고요. 아니면 WD-40 있죠. 그걸로도 작업은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빠르고 편합니다. 자, 그럼 지워볼게요. 항상 이런 케미칼들은 흡입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손에 묻는 거야 뭐 손 씻고 이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뭐 코나 입으로 흡입을 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닦으시면 그냥 녹아요. 녹으면서 닦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방법만 하셔도 거의 새 것 같죠? 이게 물리적인 손상만 없으면 이런 플라스틱에 묻은
이물질들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설명을 드린다고 조금 속도가 느린 거지, 그냥 한번 확 뜯어가지고, 아니면 뜯지 않고도 충분히 이 작업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묻었는지 굉장히 때가 많습니다. 이 보면 사람이 때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안 타면, 우리가 뭐 이런 차들 보면 뒷좌석에 사람을 안 태운 차들 있죠. 뒷좌석에 그리닝 할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 하지만 사람이 앉았던 자리, 사람이 손을 댔던 자리, 사람 손에도 기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깨끗하죠. 이 정도 해놓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요. 내장재 플라스틱은 그냥 보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막상 하면 때꼬장물이 이 정도는 나옵니다. 굉장하죠. 저게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고차들 클리닝 하면 저 정도 때꽁물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 보니까 휀달 한번 교환했네요. 판넬 쿼터 2014년 6월달. 요 차 2012년이니까 이 차주분은 차 사고 얼마 안 있다가 사고를 당하셨네.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저는 요런 휀달은 뭐 단순 판넬 교환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도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이왕이면 교체를 안 한 게 낫겠죠. 일단은 이게 스타렉스 구조상 그 레일 옆쪽으로 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렸다 하면 저 레일 아래쪽으로 모래가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빨아줄게요. 이 부분은 그 연료통 있는 부분입니다. 연료 펌프 교체하고 할 때 이 부분을 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바닥 클리닝은 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청소하고 닦아주고 이게 답니다. 밑에 작업하면서 부식이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굉장히 좋네요. 자, 이렇게 손으로 해서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데는 이런 붓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걸로 모서리 부분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꼭 이런 붓 아니더라도 페인트 가게나 철물점 가시면 붓 싼 거 있어요. 페인트 바르는 붓, 네,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핑카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그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작업 난이도 조절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몇 가지 나름의 룰을 정했어요. 목공 작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전기 용접을 안 하고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용접을 해버리고 흔히 말하는 목공 작업이 많아지면 그게 간단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장비를 이런 최소한의 장비들을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공 작업은 뭐 전동 공구를 쓰게 되면 조금 위험합니다. 손을 다치면 조금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캠핑카 만들면서 사용할 뭐 전기라든지 각종 인테리어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해외 직구로 해서 싸게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캠핑카 만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버리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리닝은 뭐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열심히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하시면 돼요. 여기 기존에 안쪽에 쌓여있던 건 전부 뭐 이상한 게 뭐 묻은 게 아니라 대부분 먼지입니다.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먼지밖에 없죠. 누가 이거 드러내서 뭔가 칠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뭐 먼지입니다. 그래서 물로만 작업하셔도 이렇게 충분히 깨끗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뭐 부식도 없고 10년 정도 된 차인데 상태는 괜찮습니다. 하나 남았죠. 이제 천장 할게요. 이 천장 같은 경우는 재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강한 소를 써서 닦으시면 보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직물은 직물인데 뭔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그런 재질입니다. 이렇게 표면이 좀 단단해요. 얘 같은 경우는 솔로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 우리는 뭔가 씌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작업은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손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기계로 돌리겠습니다. 이건 실내 클리닝 할 때 많이 보여드렸었죠. 여기에 주방 세제를 조금만 타줄게요. 주방 세제를 타는 거는 별 이유가 없습니다. 거품을 좀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전동공구로 돌리면 물이 확 튀어버리거든요. 근데 주방 세제를 조금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물이 확 안 튀고 나중에 닦아내기 편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천장에도 굉장히 때가 많이 나옵니다. 요 작업한 데랑 안 한 데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순 반복 작업이에요. 자, 이런 작업을 하기 싫으시다 그러면 새 차를 사시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새 차가 좋습니다. 요 천장 부분은 어차피 뭘 씌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전차주가 제 추측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좀 배어 있습니다. 그런 냄새를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런 오존을 생성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요런 걸로 실내에 틀어서 담배 냄새를 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왕 뜯었잖아요. 뜯었을 경우에 아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약품을 쓰면 됩니다. 요게 뭐냐? 목초액입니다. 우리 숯을 만들죠. 참나무숯 뭐 이런 거 만들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그런 액입니다. 요 뚜껑 열은 냄새 맡아보면 뭔가 탄내 있죠. 우리 탄내 뭔가 화재 이후에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요거는 벌레 쫓을 때도 요 목초액을 씁니다. 근데 희석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죠. 차체 내부의 천장이나 각종 뭐 트림 같은 경우에 담배 냄새가 빼어 있다, 혹은 뭐 시트 밑에 뭐 젓갈이나 간장을 쏟았다. 그런데 시트는 교환하면 되는데 그 밑에 철판에 묻어 있던 젓갈이나 간장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요런 목초액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희석 비율이 있어요. 뭐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좀 강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약하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실내 냄새 잡을 때는 한 50대 1 정도로 희석해서 씁니다. 요거를 50대 1로 희석을 합니다. 물에다가. 자, 500ml 통에다가 물을 적당히 받았습니다. 거의 가득 차기 바로 직전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 50대 1이니까 뭐 30대 1 하셔도 되고 50대 1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냄새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50대 1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500ml에 50대 1이면 10ml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이게 꼭 막 50대 1을 저 사람이 50대 1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50대 1 써야지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뭐 30대 1 하셔도 되고 50대 1 하셔도 되고 100대 1 하셔도 되고 써보고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색상이 약간 브라운색으로 변했죠. 이 상태에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500ml 통에 10ml를 어떻게 재서 넣느냐, 뭐 정확히 10ml 넣어야 되느냐 20ml 넣으면 안 되느냐, 뭐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강하게 쓰시면 목초액 냄새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는 제거할 수 있어도 목초액 냄새가 너무 많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하세요. 이런 3mm짜리 스포이드가 없으시면 이 병뚜껑에 물을 붓죠. 여기 한 2.5mm 정도 됩니다. 이 병뚜껑 기준으로 한 4뚜껑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작업 방법은 그냥 없어요. 그냥 뿌리세요.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뿌리시면 되고, 뭐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별로 안 센 것 같지만 요 뿌려보시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마셔도 충분해요. 목초액은 뭐 디테일링 샵 하시는 분들은 다 한 통씩 정도는 가지고 계실 텐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냄새 제거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무좀 있으신 분들도 쓸 수 있고, 뭐 벌레 퇴치나 뭐 벌레가 못 오게 하는 뭐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오늘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때국물이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내 방보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작업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힘은 들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작업입니다. 요것도 하신 다음에 햇볕에 바싹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젖은 상태로 조립해서 그늘에 말리면 오히려 더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바싹 말려주세요. 그리고 뒤쪽 천장은 따로 클리닝 안 하겠습니다. 왜? 귀찮으니까 그냥 요거 뿌려서 냄새만 제거해주고 가죽을 씌우든지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실질적인 캠핑카 만드는 캠핑카를 이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